세무사 헤일리의 합격 노트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1차 시험 쉽다고 한 거예요? 2차가 어렵지, 1차는 쉽다, 1차는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다, 직전 병행하는 사람들도 쉽게 합격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딱 공부하려고 책을 사놓고 보면은 이 양이 뭐 그렇게 쉽게 합격할 양인가? 이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정말 좀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그리고 또 수험생들이 많아지면서 1차 시험 난이도도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합격을 했었던 3차생들도 1차 시험에 떨어질 만큼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출문제도 풀다 보면 예전 기출을 보면은 4488 전략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도 기출을 보면은 그 부분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험 트렌드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전략이다. 오늘은 그래서 세무사 1차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게 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1차 시험 때 이 생각이 없어서 1차 시험을 1년 더 준비하게 됐는데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인지 이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은 영상 끝부분에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바로 4488 전략이 통하지 않는 해도 있다는 건데요. 제가 1차 시험을 봤었던 21년도의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법이 내년보다 훨씬 어렵게 나와서 80점 이상을 맞기 어려운, 많이 꼬아진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행정소송법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재정학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출제될지는 방향성이 미지한데 우리는 이제 어떠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460 전략입니다. 1차 시험 커트라인은 40점이죠. 그리고 평균 60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모든 과목, 4과목을 모두 60점을 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40점만 넘으려고 했던 회계와 세법을 60점 이상 맞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실문제나 모의고사 풀 때도 60점을 넘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만들고 이제 범위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남들이 버린다고 해서 다 버리지 말고 50점은 내가 무조건 세이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를 가져가야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수행 방안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큰 흐름부터 잡아볼게요. 1차 시험의 공부 순서 그리고 전체적인 커리큘럼 같은 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차 시험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지 합격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소 공부량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순 공부 시간으로 11시간 정도 풀로 공부한다고 하면은 최소 5개월은 잡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절대 양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우리 잠줄이고 열심히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해도 그래도 5개월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시작을 5월쯤 봄에 하거나 아니면은 가을 학기에 종합반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중급 회계로 기초를 세우고 그래도 비교적 난이도가 조금 가벼운 원가 그리고 세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세법은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뒤로 미루게 되면 시간에 쫓기게 될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재정학과 선택법인데 재정학과 선택법 같은 경우는 세법과 회계를 어느 정도 기본 강의도 듣고 복습을 한 이후에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재정학과 선택법은 언제부터 공부를 하면 좋은지라고 물어보신다면은 11월 혹은 연말부터 시작을 하면은 시간적으로 충분합니다. 재정학은 기본 강의와 계산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객관식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두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쯤부터는 들어주셔야지 세법과 회계 복습하면서 병행이 가능하거든요. 행정소송법은 비교적 재정학보다는 말문제 위주의 이론 공부라서 조금 더 수월한 편입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편이라서 병행을 하셔도 좋고 선택을 한다고 하신다면은 재정학을 먼저 듣고 행정소송법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순서로 말씀드리자면 회계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세법, 그 다음에 재정학, 다음으로 선택법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경우는 회계나 세법을 먼저 좀 어느 정도 기본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제 재정학이랑 행정소송법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회계와 세법을 완전히 놓은 게 아니라 행정소송법이랑 재정학과 병행해서 이제 4과목을 모두 보는 과정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기본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차 시험만 놓고 본다면은 기본 강의와 객관식 강의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요. 기본 강의를 듣죠. 그럼 기본서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 기본서를 한 3회독 이상은 먼저 보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객관식 강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객관식 문제도 이제 3회독 이상 풀어봐야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고, 실전에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그럴 실력이 완성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연습은 타임어택이 중요하잖아요. 시간 안에 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되니까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기출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출로 시간 관리 연습을 하면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1차 시험 과목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세법입니다. 우선 기본 강의를 듣잖아요. 이 기본 강의를 듣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머리 혹은 요약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본서를 이제 떼어냅니다. 네, 기본서 복습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객관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객관식도 이제 강의를 먼저 들어야 돼요. 계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객관식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고 이거를 복습하는 과정을 또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다른 과목이랑 함께 풀어보면서 시험 관리하는 연습을 해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공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말문제 같은 경우는 OX 문제도 풀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선택인 것 같고 서머리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법의 전략은 이러합니다. 모든 문제가 어렵게 깔리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는 어렵고 일부는 쉬운 문제로 나오게 될 건데, 세법도 어디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계학과 다르게 세법은 사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법 말문제 같은 경우는 강의에서 한번 들어본 거, 내가 한번 읽어본 거, 여기서 나오면은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만 안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산 문제도 회계처럼 여러 번 이제 풀어보고 연습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본서는 넓히되 객관식은 좀 집중해서, 계산 문제는 내가 전략적으로 가져갈 부분들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계산 문제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론이 짧고 그 계산 과정도 짧은 부가세 부분은 전부 가져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강사님이 이 부분은 무조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계산 문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챙겨가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를 챙기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들은 기타세법으로 점수를 채우면 되는데요. 기타세법은 2차 시험에 안 나오는 법들이 이제 1차 시험에서 포함이 되는데요. 기타세법에는 크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공부한 양 대비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출제되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수적으로 1차 시험 볼 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무료 특강이 있어요. 그 특강을 보고 두세 번 정도 보고 암기를 해서 가져가면은 정말 유용하게 점수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점수를 높여서 가져가는 것을 전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정말 반대로 중급회계나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는 진짜 아예 모르면은 손을 아예 못 대잖아요. 그래서 가져갈 부분이랑 버릴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준비해 가는 게 좋은데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하시는 방식대로 중급회계 상은 전부 가져가되 하부분은 중요한 파트 일부만 가져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은 전략적으로 계산 문제를 준비하실 수 있고, 회계 같은 경우도 호텔에서는 공부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기본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넘어가고, 객관식이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풀리는 것 같으면은 시간을 맞춰두고 네 과목을 전부 이제 기출 문제를 풀이하면서 시간 안에 푸는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본서는 이제 이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푸는 게 1차 시험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 암기하고 그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는 마시고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내 힘으로 문제 전체를 완전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회계 같은 경우는 버리는 부분은 확실하게 버리고 그래야지 손을 내가 안 대거든요. 확실하게 버리고 가져갈 부분들을 확실하게 챙겨서 시험장에서 딱 갔을 때 내가 문제를 보면은 공부한 건가 아닌 건가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돼서 빨리빨리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교재를 하나 추천드리자면, 저는
1차 시험 보는 내내 해마다 김지호 선생님의 기출 베스트 책을 구매했었거든요.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인데다가 해설지도 없고 컴팩트해서 기출을 빠르게 복습하기 너무 좋았거든요. 다른 강사님들 듣다가 오시더라도 책만 구매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수험생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법이 3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행정소송법을 많이 들으시는데 독보적으로 이제 강인국 선생님의 강의를 많이 들어요. 여기도 기본 강의가 있고 객관식 강의가 있는데 기본 강의와 객관식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고 기본 강의에서는 뭐 홀수번을 풀면은 객관식에서 짝수번을 푼다든가 같은 기출 문제인데 이제 문제 풀이를 좀 다르게 하시는 거라서 저는 이제 기본 강의는 필수적으로 들었었고 객관식 같은 경우는 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의로 실력을 올린다기보다는 이론을 한번 들었으면은 46개의 조문이 있잖아요. 이 조문을 많이 읽고 암기하고 기출문제로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재정학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법이랑 정말 다르게 기본 강의랑 객관식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하는데요. 기본 강의를 들으면 이론이 어느 정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산 문제 당연히 풀 수 있겠지라고 접근을 했는데 객관식 강의를 듣지 않으면 계산 문제는 아예 풀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이제 세트로 생각을 해서 기본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객관식을 들은 다음에 이제 기출로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1, 2특강 같은 걸로 정리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됐었어요. 책은 기본서하고 기출문제집 이렇게 2개 정도 봤었던 것 같고요. 기본서를 3회독 이상 해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기출로 반복을 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 실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1차 시험은 무조건 빨리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2차 시험을 위한 연습서 보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투입해가지고 준비해서 빠르게 합격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1차 시험 처음 볼 때 잘못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이제 12월에 세무사가 이런 거구나 한번 해볼까? 처음 이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21년도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남들은 봄에 시작하고 가을에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좀 늦었으니까 이제 내년도 시험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앉아서 강의도 듣고 암기를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좀 해볼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1차를 올림픽으로 볼 생각을 하고 세법 같은 경우도 법소부를 다 봤고 중급회계 같은 경우도 상하를 다 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세법을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회계를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이런 방법들 미리 알았다면 1차 시험을 조금 더 빨리 합격을 한 다음에 저 1차 시험 그래도 5개월 공부했다고 1차 시험 떨어지고 나서 울었거든요. 나 이렇게 공부했는데 왜 떨어졌지? 나 안타깝다. 이렇게 하면서 좀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고, 당연히 물어볼 선배도 없었죠. 저같이 열정은 있는데 방향을 모르는 그런 후배들이 있다면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이 부분을 덧붙이게 됐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드는 생각이, 공부에는 진짜 선배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뛰면은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되는데 열정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지치잖아요. 12시간, 13시간 공부하는 거 사실 1년 하면 정말 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한 거고 방향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뛸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향해 더 달려가는데 어떠한 방향성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당연히 전부 다 맞아야 합격을 하는 시험이 아니고 60점, 이 60점에 집중을 해야 돼요. 과반을 조금만 넘으면 되잖아요. 50점 정도를 내 실력을 채운다 치고 그래도 찍은 부분에서도 한 2-3문제는 맞을 거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60점 어렵지 않거든요. 영상에서 전해드린 1차 시험 합격하는 전략 반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의 방향성을 지켜나가신다면 1차 시험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수험생활과 관련된 꿀팁이나 여러 가지 조언들 확인을 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두시면 좀 편하고 빠르게 영상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